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정규분포라고 써있는데요. 가로치고 연속 확률 분포라고 쓰세요. 여기 써있죠, 여기. 연속 확률 분포라고 쓰세요. 통계 파트가 3개인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1강 우리 앞에 6강에 배웠던 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그랬잖아. 이산과 연속이 반대말이라고 그랬어. 이산은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고 연속은 쭉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상에서 확률값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 이산은 아까 했던 것처럼 주사위 던졌다 3 나올 때 확률 얼마냐 4 나올 때 얼마냐 이게 딱딱 끊어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확률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확률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그런 예제도 많이 없고요. 봐봐요. 봐봐. 연아가 버스를 타러 갑니다. 근데 그 버스가 30분마다 한 대씩 와요. 이해했나요? 네, 연아가 아무 때나 갔어요. 자, 가서 버스를 탈 확률 있나요? 가자마자 버스를 탈 확률은 없어요. 그렇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은 딱 끊을 수가 없어서. 3시 50분, 3시 51분 이것도 우리가 끊어놓은 거야, 지금. 그치? 이만큼 이렇게 끊어놓은 거라고. 그 시간은 쭉 이어져 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툭 끊어서 딱 설명할 수가 없다고. 물방울 떨어져 10초가 걸리는데 툭 떨어져서 10초에 뚝 떨어질 확률 없어. 시간을 딱 끊을 수가 없다고. 그 10초, 11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무적으로 끊어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물방울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10초에서 11초 사이에 떨어졌다. 그 확률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확률값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연속인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우리한테 잘 오진 않지만 상황을 쫙 보면 그런 느낌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게 연속적인 얘기인데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한 얘기지만 내가 버스가 30분 한 대씩 옵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서 버스를 쭉 기다릴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분에서 40분, 뭐 10분에서 20분 기다릴 확률, 뭐 가자마자 0에서부터 10분 사이에 탈 확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값은 똑같습니다. 왜? 버스가 30분에 오지만 내가 간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기다릴지는 똑같아요. 단순하게 10초를 기다려 탈 확률, 10초에서 20초를 기다려 탈 확률과 1분에서 1분 10초를 기다려 탈 확률은 같다고요. 왜? 버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글쎄 이게 확률이 똑같은데 의미를 따지면 확률은 연속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오늘 배울 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아까 배운 이산도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얘는 훨씬 쉬워요. 여기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확률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이 높이값이 확률은 아니세요. 아까 되겠지만 딱 10초일 확률 없어요. 절대. 딱 끊어서 요 값이 함수값이 확률값은 아니라고요. 그게 정할 수가 없다고. 아까처럼 얼마와 얼마 사이라고 줘야 확률이 존재한다고요. 얘는. 연속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쭉 가는데 내가 기다릴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은 30분이 맥시멈인 거야. 그치?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일로 나와야 돼. 넓이값이 확률입니다. 넓이값. 왜? 아까처럼 뭐 1분에서 얼마 사이 요게 확률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확률 나와서 여기는 30분의 1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만 얘가 30분의 1일째 이 높이값이 확률값은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이 말부터 이해를 좀 해요. 딱 끊어서 얼마 있다 확률은 없다고요. 연속에서는. 내가 던져요. 재영이한테 공을. 딱 던지는데 재영이가 딱 11초에 맞은 확률 없어요. 그렇게는 없다고요. 시간을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던지면 10초에서 11초 맞을 확률 해야 나옵니다. 그 말은 얼마와 얼마 사이 넓이값의 확률값을 가리키세요. 이런 식의 논리로 이루어진 게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 연속 확률 분포를 하다 보면 자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간, 온도 뭐 이런 거 같이 large x 값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large x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쓰는 large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쓰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 적혀줍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가 아니고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로부터 이만큼 B까지 있답니다. 그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할 때 얘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만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아까 했지만 넓이값이 확률이세요. 그럼 아래에 존재하다 보면 그 넓이 형태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접근하시면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넓이는 1이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시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함수값이 확률값을 가리키지 않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데 large P, large X가 3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3이 있고 어딘가 4가 있을 텐데 이 넓이 값이 확률값을 가리키십니다. 넓이 값이 확률값이세요. 함수 값이 확률이 아니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래프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두 조건만 확인이 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할 얘기 다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 구하는 방법, 표준분책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없어졌습니다. 교과서 바뀌면서 없어져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아, 이런 게 연속 그래프인데 연속 그래프는 함수로 이루어진 건데 아, 저게 함수 값을 확률로 갖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넓이 값, 그지? 넓이 값을 확률로 가져서 전체 넓이가 1되고 항상 f는 0보다 큰 하트 위에 있는 그래프가 존재하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정규분포. 이걸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파트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연속 확률 분포의 하나의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파트에 우리는 이것만 배울 거예요. 앞으로. 이거 외에는 배우도 않아. 오케이? 수학자들이 막 조사해보고 뭘 해보니까 요런 식의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게 좀 자주 나와. 그걸 정규분포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배울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가우스가 만들었어. 싫어하는 그 이름. 함수를 보면 저렇게 생긴 함수예요. f(x)는 1/√2 2파이 기억이 안 나? 시그마의 익스파렌셜의 마이너스 2분의인가?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맞나? 참고로 문과 출신들은 이것도 몰라요 뭔지? 그치? 이과가 끄덕끄덕가지고 그래요? 얘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대더라. 물론 좀 있으면 이과생들은 나랑 이런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실 겁니다. 조만간 미적도 배울 때 할 건데 이 그래프를 함수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이런 함수인데 요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래프가 어떤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요게 점점 근접하면서 안 붙어요.
점근선 만들어주고 볼록 올라갔다가 치고 내려와서 쭉 가는데 한가운데 끊으면 좌우대칭입니다. 요런 그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때 여기 값이 m값입니다. m. 이 m은 평균값이세요. x좌표야. x좌표 이 값은 평균이 되는 거고 가운데가 가장 높이 올라가면서 얘가 쭉 내려다 퍼지는데 만나진 않아요. 근접만 합니다.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전체의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1.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많이 등장하더라 이거지. 수학자들이 통계 좀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것만 타고 그것도 복잡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계산하는 것만 배우십니다. 그때 앞으로 이런 식의 정규분포를 우리 앞으로 노멀 분포의 약자인 라지 n을 쓸 거고 얘다가 m, 시그마 제곱을 쓸 거야. 그럼 이 m 값은 뭘 가리키느냐? 평균. 이 값이세요. x 값. 시그마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제곱했으니까 분사값 쓴 거지. 하지만 여기를 두고 제곱을 해서 씁니다. 표현을. 그러면 이 시그마는 뭘 해주느냐? 높낮이를 가리켜줍니다. 높낮이. 그래프가 가운데가 볼록 올라가는 건 맞는데 시그마가 변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좀 더 높이 올라갔다가 이러기도 해요. 물론 만나진 않아요. 근데 전체 넓이가 1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좀 높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여기 빠져야 돼요. 그래프 좀 이상한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 넓이가 같아야 돼요. 내 말 이해되죠? 봐봐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그마가 작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시그마가 뭔데요? 표준편차. 표준편차 작다는 건 뭔 말이에요? 평균에 몰려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에 떨어진 애들이 적은 거지. 평균에 멀리 떨어지면 시그마 값이 커져요. 평균에 몰리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평균에 몰리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팔뚝으로 올라가. 평균 쪽에 있는 값이 좀 커진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잡았을 때 이 넓이가 확률값이세요.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확률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시그마가 작은 거예요. 시그마가 작으면 그래프가 가운데 더 올라가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었더니 자, 이 하얀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내가 빨간 다시 그릴게. 내가 지금 그리는 이 빨간색의 정규분포 곡선이 A반이고요. 요게 B반 그래프래요. 그럼 시그마는 누가 더 작아요? B반이 작아요. 평균에 몰린 애들이 많으니까 시그마가 작아진다고요. 그럴 때 A반과 B반을 사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B반의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애들 착각하던데 고르다 그러면 평평한 거야? 응? 딱 이렇게 골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지. 성적이 고르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평균에 떨어진 애가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A반은 뭐 40점, 50점, 60점인데 평균이 50이고 B반은 평균은 50인데 45점, 55점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야. 평균이 똑같은데 얘가 시그마가 작은 거라고. 이런 반들이 성적이 더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많아요. 애들 헷갈려서. 아,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평균에 많이 몰리니까 볼록 올라가는구나. 대신에 올라가는 것만큼 이쪽은 줄어든다. 왜? 전체 넓이는 1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앞으로 쓸 때 라지엔이랑 쓸 거고 평균 여기 있고 시그마 알려줄 거야. 그러면 대충 어떤지 안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정규분포를 써먹을 줄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라지엔 뭐 3,1제곱짜리 그래프가 이렇게 줘도. 그럼 얘는 나는 앞으로 그냥 대충 글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라지엑스가 있는데 볼록하고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한가운데 요감이 3인 거야. 시그마 1 표현을 못해. 여기다가 1까지 표현해서 그릴 수는 없다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까지인데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 라지 P, 라지 X가 0에서부터 3까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이것만 구할 줄 알면 돼. 그럼 0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 저 넓이를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해야 돼. 할 거야? 미쳤어? 못해 쉽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다 계산해놨어. 이거를 요 그래프를 딱 놓고서 라지 n 0,1제곱이라는 그래프 딱 고정을 시켜놨어. 평균이요. 시그마가 1짜리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겠죠, 이렇게? 그때가 0인 거야. 시그마가 1이다. 표현하기 어려워. 응? 표현하기 어렵다. 조금 설명을 바꿔서 여기 1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시 얘가 0,1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딱 주면 딱 고정된 거거든.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학자들이 0부터 어디까지 해놓고 이 넓이를 다 구해놨어. 이런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고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값들, 다시 말하면 0부터 얼마까지 라고 하는 요 넓이 값을 다 조사했는데 그 값을 근사값으로 구해놓은 게 있어. 책 마지막 단계. 없어? 내가 안 만들어놨어? 헐 미친놈 이런 정신 빠진 놈 내가 안 해놨어? 오마이갓 미안해 나 한 줄 알았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수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놓고서 뭐 G값을 줘. 라지 P가 있는데 스몰 G가 0부터 라지 스몰 G까지 이렇게 표를 다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라지 G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라지 X 썼으면 여기는 라지 G를 쓰는데 라지 G는 표준 정규분포일 때 쓸 거야. 이해했나요? 그때 이 값을 0부터야 무조건. 만약 1이야. 1이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넓이를 놓고서 0.3414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표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0.3413이란 말이 0부터 1까지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얘기야. 그럼 좌우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왼쪽 거를 구해낼 필요는 없는 거라. 내 말 이해돼요? 뭐 2.0, 1.0, 2.0이면 0.477이 뭐 그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끄는 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 먹어라 라고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과 이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얘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래프를 옮기셔야 돼요. 그 옮기는 과정이 이렇게 구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라지 X 값이고요. 여기가 평균값이고 시그마가 여기 시그마입니다.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요 값이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그 넓이가 유지가 되십니다. 그렇대요. 우선은 저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뭔 말이냐? 0부터 3까지니까 3이 평균이거든. 이 0을 옮기는 겁니다. 그럼 0 마이너스 M 3 나누기 시그마 2라면서 했더니 마이너스 1.5거든요. 그러면 저기 표에 0에서 3까지 넓이와 이쪽에 마이너스 1.5가 됐을 거 아니야? 요 넓이가 같더라가 됩니다. 어려운 말이야? 그럼 이쪽에 가서 뭐 찾아야 돼? 1.5를 찾아야지. 1점을 찾으면 얼마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답이. 왜? 마이너스 1점에서 0까지나 0에서 1점을 갔거든.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걸 정규표라고 하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오십니다. 자, 선생님이 예제를 몇 개를 좀 풀면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기본적인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이런 거야. 표현 자체가. 계산 정말, 어디 보자. 이런 거 하나 하고 갈까요? 자, 라지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를 넘어가면은 다 여긴 거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쪽이 마이너스 2고 이쪽에 2가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k 곱하기 2만 절대값 x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 이게 k야.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 근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러려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얘가 4거든. 그럼 얘는 얼마겠어? 2분의 1. 아, k 2분의 1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라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사건, 다시 말하면 1이 얼마큼 있을 텐데 1 끊어서 왼쪽 이 넓이, 요게 P 오브 A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1이면 여기 중점을 잡는 거야, 그치? 반해 잘라 또 4개 다 똑같거든. 그럼 얘는 이만큼은 여기에 4분의 3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잘라보면 이런 칸들이 총 전체에 보면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어. 그 중에 7개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얼마겠어, 답이? 8분의 7. 내 말 이해돼요? 그 다음,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라지 P O P. 0의 오른쪽.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얼마야? 2분의 1. 반. 그럴 때 물어보는 문제, 라지 P, B by A, 조건법이네. 그럼 P of A분의 P에다가 A 캡 B가 돼야 되거든. 그럼 P of A는 8분의 7 분의 A 캡 B. 둘 다 만족해야 돼. 이거의 왼쪽인가 동시에 0의 오른쪽 이만큼만. 얼마야? 8분의 3. 그래서 얘는 7분의 3.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이런 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해돼요? 전체 넓이 1이다. 위에 있다. 이것만 하면 된다. 다 문제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전부 다가. 아유, 그럼요. 만들었어요. 봐봐요. 다음에 확률수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가 주어졌는데 얘를 따라가는 확률배수가 라지 x1인 거고, 두 번째 따라가는 게 라지 x2고, 세 번째 게 라지 x3인가 봐.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어딘가 있고 저기도 어딘가 있는 건데 이 10과 20은 평균이 같아요. 그럼 한가운데가 같은 거라고,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가 10이라는 얘기는. 이해돼요? 얘는 시그마가 2짜리야. 제곱을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얘는 시그마가 2루트 2의 제곱이고. 맞아요? 그럼 시그마가 제가 더 커요. 얘가 작다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평균의 가운데가 볼록해집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스몰 a는 10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다. 뭐 그거 말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다음 얘 높낮이를 보니까 이 높낮이가 얘보다 더 높아. 그치? 더 높다는 얘기는 가운데 더 볼록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 시그마보다 얘가 더 작아야지. 근데 얘 시그마가 2루트면 얘 맞지? 2지. 그럼 얘 시그마는 B라고 하는 루트 B지, 루트 B. 시그마 값이니까 루트 B는 2보다 작다. B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답 있어? 답 있어? 그렇게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뻔한 거야. 근데 약간 시그마 때문에 높낮이가 바뀔 수도 있고 평균 때문에 좌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만 이해가 된다고. 더 이상 더 해야 없다고. 됐지? 그러면 정규 풀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야.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야, 바보.
다음에 정규분포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지 N 8,3제곱짜리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라지 N 24,4제곱. 그 말은 그래프가 높낮이는 다르지만, 자, 얘는 라지 X라는 확률 변수 따라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려. 8이고. 얘는 라지 Y라는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높낮이가 좀 더 그냥 대충 그려. 남겠네, 사실. 얘가 24라고 주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 라지 P, 라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A란 말의 의미는 어딘가 5가 있겠지. 어딘가 또 A가 있겠지. 그지? 잘 보이지만 이 넓이를 가리킨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라지 P, 라지 Y는 얘를 봐야지. Y는 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8. 그럼 10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고 28은 이만큼 있겠지. 아, 이 넓이가 있는데 같대더라. 근데 그래프가 모양이 틀려. 시그마가 달라서 확인이 안 돼.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돼? 표준 정규로 옮겨. 아까 이거 표준으로 옮겨야만 확인이 되십니다. 저 상태는 절대 넓이를 못 봤어 그냥.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라지 N 0,1제곱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인 거야.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한가운데 0 되는 그래프인 거야. 자, 이때 이 5를 옮겨. 5-8 나누기 시그마 하면 얼마 떨어져? 마이너스 1. 그럼 이 점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이만큼 있겠지. 10 옮겨봐. 10 마이너스 24 나누기 시그마를 했더니 얼마 떨어지냐면 얘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5 맞는 거 아니야? 10 마이너스 평균 24 시그마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5잖아요. 그럼 이 12 마이너스 3.5 이런 거 28 옮겨봐. 28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얼마로 가? 1. 그럼 얘는 1이야. 그래서 이 넓이 값이 내가 지금 빨간색 칠하는 이 넓이랑 같아서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쪽에 5를 옮겨봤더니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럼 이 A가 옮겨왔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이가 같아지려면 3.5로 가죠. 그래야 이렇게 돼서 넓이가 같아진다. 좌우대칭입니다. 아, 저 A 값이 옮겨가면 3.5로 가야 넓이가 같아지는구나. A 마이너스 평균 8 나누기 시그마를 했더니 3.5로 옮겨가더라. 곱하면 10.5 답은 18.5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가. 이렇게 문제 그냥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고 넓이 진행은 그래프가 다른 확인이 안 되니 뭘 옮겨라? 표준 정규로 옮겨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야. 이게 오늘 요수 다라고. 그러니 이런 거 못하면 죽여버려야지. 하여튼 얘들도 가장 적은데 목이 아파. 이반 수업은. 뭔지 왠지 모르겠어.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목도 아프고. 자, 봐요. 다음에 대한 라지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래, 정규분포. 라지 N 40,10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나 보다. 그럼 나 같은 무조건 그림이다, 이거. 그리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가 40인가 보다. 이런 거거든. 이때 라지 P, 라지 X가 크거나 같다 35, 작거나 같다 55를 풀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얘가 35가 이만큼 있을 거고 55가 이만큼 있는데 이 넓이 얼마냐? 이 문제로. 저 상태 절대 못 구하고요. 오른쪽을 보시니까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G로 써있죠? G로 나와있으면 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이야. 표준 정규분포 어떻게 된다고? 라지 N
0,1제곱이라는 그래프 고정을 시켜놨다. 그럴 때 주로 표시하기로 라지치로 쓸 거고 그래프 모양이랑 정해놨다 이렇게 0이 있고 자 옮겨요. 35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0.5 옮겨요. 55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시그마 얼마로 옮겨요? 1.5 아 이게 마이너스 0.5로 옮겨가고 1.5로 옮겨가서 요 넓이랑 같아지더라. 표 어디 봐야 돼? 1.5 1.5를 보면 저 무조건 0부터야. 그러니까 이만큼 넓이가 나온다. 얼마래? 0.4332 얘는 확인하고 싶어. 마이너스 없어. 어디 봐야 돼? 0.5 0.1925 더하면 가위바위보 이렇게 푼다고. 어려워요? 틀리면 미친 겁니다. (17번) 자, 그래프가 두 개 있나봐요.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표가 두 개가 져져 있는데 평균이 똑같네. 평균이. 그러면 한 번 사실은 얘기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얘가 더 작아. 그럼 얘가 이거야. 그지? 얘가 이거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래. 50이요? 50. 자, 이렇게더라. 그럴 때 두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그러니까 이만큼이 S1인가 맞지? 그 다음에 어딘가 56을 잘라서 생기는 이 넓이. 요만큼 S2라고 하자.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걸 빼라. 2배에서 빼라네. 2배에서 빼라. 2배에서 빼라는 말이 여기가 보면 이거 마이너스 이게 6칸이니까 이쪽 6칸에 또 있겠지? 마이너스 여기 44 아니야? 44? 그럼 여기 딱 잘라보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요게 S2, 요것도 S2. 그럼 이 넓이에서 이 말의 의미는 이 넓이에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라.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해됐어요? 계산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약간 어차피 넓이 구하는 방법인데 약간 표현을 좀 준 거야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상황을 좀 볼 건지 한번 봅시다. 이게 50이고요. 얘가 이만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56 맞나? 56? 여기가 그럼 44겠지? 요 넓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찾아야 되나? 저 찾아야죠? 못 찾아요. 그래프 함수 알아요? 그럼 또 아니거든요. 정확히 그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시그마 작아지면 좀 높아진다. 뭐 이 정도지 저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해야 돼. 아, 대충이 생겼구나 정도까지니까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50에서부터 이만큼에서 56까지 요거를 구해요. 이해했어요? 50에서부터 하얀색의 요만큼을 구하십니다. 이만큼. 그럼 노란색에서 요거 빨간색 빼면 되나? 어차피 하얀 부분은 같이 지워질 거고 이렇게 뺀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 56을 옮겨서 하면 된다. 그냥 뺀 다음에 몇 배 하는데 2배. 어차피 이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뭘로 옮겨라? 표준 정표 옮겨라. 라젠 0,1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한가운데가 0입니다. 자, 56을 옮길 건데 먼저 노란색부터 갑니다. 노란색 자리가 뭐라고요? 라지 n 50,3제곱제곱. 그럼 56을 옮기면 56 마이너스 50 나누시면 얼마? 2. 요 넓이가 곧 이 넓이다. 노란색. 그럼 이 찾아봐야지. 이 보니까 얼마야? 0.4772. 그럼 0.4772에서 자, 이번엔 얘가 라젠에다가 50,4제곱짜리입니다. 옮겨야 돼요. 빼니까 어디 가요? 1.5. 문제는 1.5가 있거든요. 그 넓이가 곧 요만큼 넓이가 돼요. 얼마야? 0.433. 빼요. 0.044. 맞나요? 몇 배? 2배. 0.088. 답이겠지. 자,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것 뿐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했던 그동안 수학에 배우면 정말 쉬운 거야. 애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도 더 이상 몰라. 내가 통역 전공도 아니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외형편에 가보시면 한 가지 셈 안 했어요. 이게 말은 좀 복잡하게 막 써있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틀을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 10번을 해봤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10번 했을 때 안 나올 확률, 독립시행을 10번 했을 때 안 나올 확률 얼마, 한 번 나올 확률 점 찍고, 2번 나올 점 찍고, 점을 막 찍어서 약간 꺾은선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이럴 때 20번을 시행한 그래프고 얘는 50번 했는데 이걸 많이 하면 그래프가 계속 변하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부드럽게 보는 순간 정규음포처럼 생겨져. 점을 찍어보면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 이항부터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면 독립식을 계속하면 많이 했을 때 n을 무지 키우면 이 그래프가 어디 가까이 간다? 정규음표에 가까워진다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n이 많이 커진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커져야 되는 거야. 그지? n이 정말 많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 계산기도 없어. 뭘 주질 않아. 숫자를 너무 키우면 산수가 너무 어려워진다.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항부포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정규음포 표가 있어. 그러면 바꿔서 풀면 돼. 이해돼요? 뭔 말이냐. 내가 문제 하나 풀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미 파악만 하시면 돼요. 봐요. 기본적인 의미 파악만 할 테니까. 다음에 확률수를 가졌을 때 이항분포가 주어졌습니다. 뭔 말이야, 이항분포? 독립시행을 했다는 얘기야. 72번 던졌다는 얘기야, 시행을. 그럴 때 한 번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거고. 그런 시행을 72번 하는 가운데 물어보는 문제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라디오스를 반드시 뭐라고? 횟수. 이항분포가 등장하는 순간 횟수인 거야. 몇 번 나왔냐. 그런데 44번 이상 56번 이하가 나올 확률 얼마냐가 문제니까 44번 나올 때, 45번 나올 때, 46번 나올 때, 47번 나올 때를 다 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는 원래대로 하면 이 답을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 컨비네이션 72번 던졌다. 내가 원하는 확률이 44번 나왔다. 내가 원하는 확률이 3분의 2인데 이게 44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3분의 1짜리가 몇 번이냐? 30, 40, 28번 나왔다. 더하기 컨비네이션 72번 중에서 45번 나왔다. 3분의 2짜리 원하는 게 45번 나오고 원하지 않는 얘가 27번 나왔다. 더하기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이 어디까지냐면 56번까지니까 더하기 컨비네이션 72 중에서 56번 나왔다. 원하는 3분의 2짜리가 56번이 나오고 원하지 않는 3분의 1짜리가 몇 번 나왔다? 16번 나왔다. 이거 전부 더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답이에요.
할 수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아, 이렇게 원래 구하는 거지만 이렇게 못 구하겠다. 근데 문제를 풀려다 보니 오른쪽에 뭐가 있어? 정규분포가 있어. 아,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란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원래는 n이 무지 커져야 이 값이 사실 72번 갖고는 안 돼. 안 되지만 고등학교니 n이 그냥 크다고 치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오차는 생기겠지만 거의 작다. 그러니 이렇게 못 푸니까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세요가 된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라젠 바꿔. 쓰는 게 틀려. 얘는 횟수. 그치? 72는 번중 횟수. 3분의 1은 내가 원하는 확률을 쓰는 거지만 얘는 여기다 뭘 써야 되는데?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 M, P 70이 곱하기 3분의 2 얼마야? 에? 미친 것들 이제 다들 죽여버린다. 48 뭘 해주니 날 죽여. 분산 M, P, Q 16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옮겨요. 아, 그럼 얘가 정규분포인데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고 얘가 라지 X구나 지금. 이게 48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44부터니까 44에서부터 어디까지? 56까지. 아, 요 넓이 구하면 얘랑 거의 같아지나 보다 라고 풀자. 어려운 얘기야? 오늘 배운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지? 아마 요 근래 배운 것 중에 가장 쉬울 거야 지금. 이해됐나요?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얘를 갖다가 그냥 또 넓이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표준 정규표 고쳐요. 왜?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옮기면 또다시 g를 쓰는 거보다가 이렇게 되는데 한가운데 0일 거고 얘 옮기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얘 옮기면 어디로 가? 8이니까 4, 2. 아, 이 넓이 같아지는구나. 2, 0.477이. 그게 이만큼 나오는 거야. 1, 0.3413 더하면 150. 이렇게만 하시면 여기 끝나요. 아주 쉽다고. 자, 이번 주에 지난번에 밀리신 분들은 2, 3과 다 해서 정리를 목숨 걸고 해오시되 나머지 정규분포까지만 딱 깨끗이 해오시고 스텝 3도 되게 쉬워요. 이게 답니다. 나도 아는 게 없어요. 할 때 제대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양도 얼마 안 되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할 때 바짝 한번 쫙 끝내버리면 다음에 안 틀립니다. 절대. 알겠죠? 수고.